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격월 이건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자주 네.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상 월간 이건규 같은 격월 이건규. 네, 이번 달하고 지난 달하고 이제 겹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9월에는 좀 이렇게 스팟 형식으로 네. 나오시게 됐고 네, 8월에 이어서 정상적으로 격월은 이제 10월로. 근데 네. 10월 저희가 1월, 네. 10월 1일 수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요거 하나 참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게 미국 네. 정부에서 이제 셧다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예산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 공무원들 임금 못 주니까 네, 공무원들 당분간 출근하지 마 이거잖아요. 네, 네. 좀 증시 영향은 없을까요? 과거에 보면은 셧다운이 수차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셧다운이 결국에는 며칠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해결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그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었어요. 있어도 과거에도. 잠깐. 네. 그 며칠간의 공백일 뿐이고 결국에는 해소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이었던가요? 몇 해 전에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좀 묻어내지기도 하고 네, 이게 뭐 걔네 경험이 또 저러네. 쌓이면서 예. 어차피 그 며칠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엔 해소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도. 그러게요. 하여튼 요거는 거의 임박했다. 그리고 이 예정된 수순이다. 네, 뭐 다 알고 있었고 결국은 뭐 며칠간의 이슈이고 이제 해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의 행정부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닫아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정치 상황은 네, 여기까지만. 자, 대표님이 좀 자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AI 투자? 네, 예. 사실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도 또 역시나 AI 이슈로 계속 올라가는 게 또 미국 증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저는 오라클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 자료 보시면 이 검정색 그래프가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클라우드 딜 규모인데요. 네. 이게 8월 달에 보면은 이 주황색 그래프가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라클의 실적이에요? 실적은 아니고 이제 월간 이제 클라우드 거래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의. 예.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월별로 보면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8월 들어서 한 3배 정도 폭증을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I가 버블이 아니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오라클의 이제 클라우드 수요를 보면서 이거는 좀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수요는 엄청나게 강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I 수요는. 네. 클라우드 수요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으로 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의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이 클라우드 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래 자체를 되게 밝게 볼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다음으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어서 나오는 그 실적들이 굉장히 조금 인상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색깔 자체가 저는 오라클의 실적 전과 후로 색깔이 싹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 실적 이후로 나스닥도 다시 신고가를 달리기 시작을 했고 색깔도 우리나라 장의 색깔도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AI에 대해서 약간 뭐 버블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오라클 실적 이후에는 버블을 떠나서 그냥 증가하는 부분은 그냥 확정적인 미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 따라서 이제 뉴스들이 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2027년부터 5년간 420조 원의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랑도 이제 큰 규모의 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규모로 이제 계약 규모가 증가하면은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큰 규모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26년까지 이 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27년도에 이제 또 한 번 점프업한다라는 거죠. 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AI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그리고 25년, 26년도까지 좋은 게 아니라 27년도에는 한 번 더 점프업한다라는 부분을 오픈 AI가 미리 보여준 거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27년까지는 적어도 AI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을 미리 답안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시차를 들고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테니까 네. 미리 답안지를 보여줬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 거래 규모를 미리 땡겨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선 수요를 땡겨 놨다. 그래서 27년까지 확실하게 클라우드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을 미리 선수요를 땡겨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젠수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수요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원래 사업가들이 봤을 때 AI 현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치를 압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예상하는 캐펙스 전망치를 다 올리거나 기대치를 다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버블에 대한 논란은 저는 사라졌다라고 봐요. 불필요한 논쟁이 됐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버블에 대한 어떤 이슈는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 때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PR이 한 50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PR 22배라고 하면은 과거 대비했을 때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5년 동안 5배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닷컴 때 기업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기업들의 어닝이 세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거의 실적 없이 주가만 네. 올라갔고.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었지 기업들의 실적이 세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들의 AI 기업들의 특성들은 실적들이 되게 강하고 실적 드라이브가 되게 세게 걸리고 있는 가운데 예.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캐페스 전망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있어서 주가가 너무 높다,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섣부르거나 너무 좀 이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은 이제는 논쟁거리도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혼입니다. 아직 버블을 논하기에는 예. 이른 단계다. 그러니까 왜 젠슨 황의 멘트도 그렇고 네. 사실 그쪽 사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 사실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뭔가 사업적으로 프로모션 차원에서 네.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말 아니야? 혹시나 저 말에 거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을 사실 일각에서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는 숫자로 나오고 있으니 네. 어떻게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블은 생각보다 오래 가고 높게 간다라고 근데 이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버블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주저하기에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뭐 엔비디아 주가 한 지금의 절반 네. 아래에 있을 때도 버블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은 네. 지금 뭐 오픈 AI가 이런 부분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게 학습할 때 이제 AI 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네. 이게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면은 과연 이 칩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냐, 학습할 때만큼 많이 필요하냐에 대한 미래의 일이니까 네. 잘 모르겠다.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챗GPT가 이제 뭐 4, 3, 4, 5 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 소모량이 뭐 급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이제 이게 그 추론으로 들어갔을 때 서비스로 들어갔을 때는 학습할 때만큼 그렇게 데이터 센터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런 거는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뉴스 보면은 오픈 AI가 2033년도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25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원전 250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최근에 이제 출시했는데 이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 56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지금 챗GPT의 에이전트 기능은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뭐 귀찮아서 쓰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 출시가 되면서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이제 구글 캘린더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해진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결제 기능을 출시해가지고 뭐 쇼피파이라든지 애쉬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쇼핑도 이제 결제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화될 때마다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데이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고 투자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AI 생성용 영상용 소셜 앱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라2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부 AI가 생성하는 이제 영상 네.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은 영상 기반이면 얼마나 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많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I의 진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의 필요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AI 수요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한테만 좀 수혜를 돌아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올해 3분기 들어와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수혜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가도 좋죠. 라는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격월 이건규 시간에 꾸준히 반도체 산업에 네. 대해서 여쭤봤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만약에 이제 아직은 뭐 조선주를 줄일 필요는 없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조선주를 줄인다면 뭘 사야 할까? 그러면서 네. 많이 고민하셨던 게 반도체였고 네.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85,000원대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요. 수혜가 그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마지막 그 메모리 관련된 장표인데요. 봐주시면은 이제 왼쪽 밑에 이제 DDR5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DDR4 가격을 보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미. 근데 이제 D램 가격이 7년 만에 급등을 했고 DDR4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4.7배 폭등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조금 겹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는 네. 이제 서비스가 이제 복잡 다변화되면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필요성도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거시 D램에 대한 그리고 레거시 낸드에 대한 수요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CXMT가 이제 올해 중순 정도에 이제 선언을 했죠. 네. 그러니까 DDR4를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네. 않겠다. DDR5로 넘어가겠다라고 중국 하면서 기업마저도.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 공백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DDR4가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DDR5로 넘어가면서 DDR5까지 어떤 공백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CXMT가 올해 중순경에 뭐 이르면은 이제 DDR5를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산 품질이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올해 말경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장비 제한을 좀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나올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년 초에도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클이 더 길어지겠죠. 호황 사이클이.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 확실하게 빨리 따라오지 못하면서 생기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급도
그 3사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이 공급이 없는 가운데 네. CXMT까지도 DDR4를 셧다운하고 DDR5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DDR5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감안했을 때는 이 수급이 완전히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으니 4부터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DDR4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은 사실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철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CXMT가 워낙 가격으로 치고 나왔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렸던 상황이어서 DDR4를 포기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DDR4를 생산하려고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밑에 그래프 보면은 네. 이제 DRAM 공급업체의 재고 추이거든요. 이 재고 추이를 보면은 줄고 있어요? 쭉 줄어서 2주까지 줄어든 상태예요. 이건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DRAM 같은 경우 쇼티지 상황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RAM 업황 개선에 그러니까 초입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업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반도체 밸류체인들은 지금 사도 늦지 않다. 다 좋다.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CXMT가 과연 내년도가 됐을 때 DDR5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YMTC라고 하는 이제 중국 기업이 내년도에 이제 낸드 이것도 내년 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낸드 대규모 증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왔을 때 낸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D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쇼티지 상황에 직면했고 엄청난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 막 7만 전자, 8만 전자 네.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팔았잖아요. 네. 가격만 보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될 정도다. 네, 지금 사도 될 정도로 지금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야. 이 부분이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올해 4분기까지도 이제 쭉 이어지는 구조이고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2년간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일시적으로 CXMT가 DDR4에서 5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얘네가 이걸 못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잠깐의 어떤 네. 공급의 공백 네. 때문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를 봐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네. 미국 경기도 좀 이제 경제 지표도 좀 둔화된다고 하는데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가 좋을 이유가 뭘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BM 좋다는 건 다 압니다만 네. 사이클 자체가 아주 좋은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하는 근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학습 시장이 AI 학습 시장이 좀 커지면서 초기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네. 이제 그 AI 서버 시장이 이제 학습 시장이 좀 커졌다라고 하면은 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범용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자체, 시장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범용 데이터 센터까지. 범용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은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자체도 조금 다변화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잡아먹는 데이터의 범위 자체가 커진 거죠.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서비스 자체가 더 넓어지면서 기존하고 바뀐 거예요. 환경 자체가. 이게 그 챗GPT 3, 4, 5로 넘어오고 5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에이전트가 붙고 뭐 소라 서비스가 붙고 다른 서비스가 붙어가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잡아먹는 데이터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저희도 AI 서비스 다양한 걸 되게 유료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상 만들어주는 거, 음악 만들어주는 거 뭐 재미로 한두 번 쓰거나 아니면 그 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데 이제 네. 에이전트 시대가 돼버리면은 네. 마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몇 개 쓰듯이 네. 일반인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쓰게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생긴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기존의 수혜를 AI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HBM 시장만 수혜를 받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레거시 디램과 낸드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겼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CXMT를 얘기했던 거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뀐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바뀌었 생각을 하면 또 이런 AI 트렌드, 에이전트가 확산되는 트렌드가 뭐 마치 아직은 이제 사이클 타기엔 좀 초기 네. 국면이고. 네. 근데 뭐 이제 뭐 이 부분을 아직 초기 국면이어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판단했을 때는 확실히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럼 맞습니다. 굉장히 이건 좀 길게 보시는 거네. 저거 근데 2년 사이클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변수는 CXMT가 내년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CXMT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HBM을 만들겠다라고 올인을 한다. 그래서 이제 DDR5를 만들긴 하지만 DDR5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HBM을 가기 위한 거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HBM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엔 나오는 거는 2027년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HBM도 안 나오고 DDR5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은 이 호황이 2027년까지 쭉 이어가는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의 개발 상황 네. 면밀히 또 이거는 지켜봐야 네, 하는 그래서 이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환경 자체는 매우 좋아졌다. 환경. 예.